제20대 총선이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공약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제20대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 공약 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석 전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3대 비전으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이걸 제시를 했고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질문을 좀 구체적인 정책으로 좀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노인 예. 70%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을 지급하겠다. 예. 이런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현행 제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예. 이걸 인가 20만 원으로 전액 일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제 이제 공약 발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네. 3대 비전 7대 정책을 제시한 거였고요.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노인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차등 두지 말고 네. 모두 20만 원 지급하자. 네. 이제 이렇게 한 공약, 이거는 공약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전에 발표했던 건데, 네네. 하여튼 우리가 발표했던 내용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 3대 비전 제시한 걸 일단 소개를 했고요. 예, 예.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공약 정책으로 한정을 해서 좀 예, 확대시켜서 예, 질문을 그러시죠.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제기되는 문제는 역시 항상 나오는 재원 조달 가능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예를 들면 여러 공약을 발표했는데 시행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은 시행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때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를 않고 네. 이제 정책 선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약단에다 재원 조달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거는 공약은 반드시 재원이 뒷받침되고 그래서 반드시 시행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씩 전액 지급하는 방안이 실현이 되려면 예. 단순 계산을 해도 지금보다 1조 5천억 정도의 돈이 더 든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던데요. 예, 예.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이제 저도 동아일보를 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실제 지출보다 1조 5천억 원 이상 더 늘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럼 뭔가 기준을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네네. 우선 대상은 소득 하위 70% 노인인데 네. 그것도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현재는 10년까지는 20만 원을 드리고 네. 20년 이상 되면 10만 원만 드리거든요. 네네. 요 차등 지급만 없애는 것이고요. 네. 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면 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것도 현재와 똑같이 가면 네. 금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10조 9천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대로 하면 11조 들어가기 때문에 1,000억 원만 1,000억 늘어납니까? 원만 차이가 나는데 아마 전제를 네. 동아일보에서는 예를 들면 부부 동시 수령 20% 이것도 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우리 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초기 때의 영상이 떠오르는데요. 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두고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불러왔던 그렇죠. 예, 이런 예.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 재원 문제였고 국민연금 그렇습니다. 연계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었던 건데 예. 그럼 그때의 영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후보로 있을 때 우선 당선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은 좀 진보하고 보수로 한 게 저는 그렇게 봐요. 보수는 오늘을 중시 여기고 진보는 내일을 중시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 비전을 강하게 제시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재원 조달 이런 건 생각지 않고 거의 우리 수준으로 네. 그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대통령이 대놓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재원 조달 방안대로 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부자 감세라고 해서 소위 네. 조세 부담률을 확 떨어뜨려 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공약 내용도 바뀌고 이게 이제 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그 복지를 보면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네. 복지 수준도 보면 OECD 국가는 GDP의 한 22%를 지급하는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0.5%밖에 지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부담, 적정 복지로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그 예. 질문의 취지는 그 예. 일괄 전액 지급이 되어버리면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개선법에 따르면 이게 지금 재원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용섭 전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별로 재원이 추가로 드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한테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소득 하위 70%를 없애버리고 네.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네. 또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때 20% 감액하는 걸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런 금액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초연금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러면 대선 예. 때는 공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요? 그 대통령 선거 때 네네. 문재인 대표 네네. 공약 말씀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제시했던 공약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이 국회에서 논의돼가지고 현재처럼 이제 만들어진 거죠.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그때 공약은 이보다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후퇴를 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후퇴라기보다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공약으로 발표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총선을 하면서 기왕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더 진보적으로, 더 획기적으로 나갈 것,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런 걸 골라가지고 네. 이제 공약으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그때 다시 검토는 할 겁니다. 아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또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겠다. 예. 이 이야기도 나왔죠. 예. 이제 상한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예. 역시 또 재원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거는 이제 재원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한 5천억 정도로 추가로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네. 재원이 적게 들어가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네. 이거는 왜 우리가 획기적으로 5천억 정도 늘리게 했냐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40%만 받다 보면 어머니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 이게 저출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좀 40% 통상임금의 40% 돼 있는 걸 100%로 올리면서 상한도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6천억 들어가던 게 1조 원 이상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약이 다 발표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원 조달 계획을 예.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비대위 대표가 김종인 대표이고요. 또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하면 따라붙는 뭐 역시 이제 그 컨텐츠는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가다듬고 있는 공약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내걸었던 가장 큰 것은 더불어 성장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경제 민주화가 더불어 성장의 가장 축인 것은 맞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보면 부자나 대기업 위주의 그 성장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매년 성장은 뭐 3% 정도 되고 무역 수지도 보면 흑자가 몇백억 불 난다고 그러는데 네.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수치 중심의 성장률 수치를 중시하는 그런 성장 정책인데 우리는 앞으로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예를 들어 3%에서 2.5%로 좀 떨어지더라도 네. 그 성장으로 인해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리고 중산 서민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늘고 소득은 얼마나 늘었느냐 그래서 성장이 되면 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서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성장 정책으로 가자는 걸 저희가 어제 이제 발표한 그 3대 비전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요번 그 4.13 총선에서 그 이제 광주 광산을에 그 출마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언론 표현을 보면 예. 복당한 전직 의원과 탈당한 현직 의원의 대결이다. 예. 그러니까 복당한 전직 의원은 이용섭 전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예. 예. 후보자는 이제 권은희 현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예. 자신 있으십니까? 뭐 선거에서 자만은 금물이지만 자신감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민만 믿고 최선을 다하면 누가 곁에 있어야 든든하고 네. 누가 지역 발전이나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라고 믿고 그냥 낮에는 지금 저는 거의 이제 서울에 가서 중앙당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녁에는 이제 강주에 내려와서 그야말로 주경 야광 생활을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 야광입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을 하면서 내걸었던 명분 중에 하나로 호남 개혁 정치의 복원을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의미하는 호남 개혁 정치의 복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실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호남인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만든 정당이고 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켜서 민주정부 10년을 만든 정당이고 그 정권 하에서 통일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합당해서 이 당을 만들었는데 이 당이 뭐 대표가 싫다고 해서 뛰쳐나가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가는 게 어떻게 호남에 뭘 정치력을 복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총선 정책 공약 단장이었습니다.